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으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집은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낡아져갔다. 지붕은 이끼로 뒤덮였고 창문은 먼지로 흐릿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그 마을로 놀러오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귀신의 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동해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젊은 혈기가 넘치는 대학생들은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철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이는 아무도 여기에 온 지 오래된 것 같아라고 말하며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집 앞에 발을 디디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오래된 가구들을 발견했다. 카메라에 플래시를 켜고 이리저리 찍으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한 친구가 위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위층 복도 끝에는 낡은 문이 있었고 문을 열자 오래된 침실이 나타났다. 방 안은 자욱하게 먼지로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의 눈이 기묘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여 일행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창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벽에 쓰여진 절대 나를 떠나지마 라는 혈서가 눈에 들어왔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중 그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 다른 친구들의 비명소리에 그들은 간신히 친구를 부축하여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급히 벗어나며 땅에 떨어뜨린 카메라가 떠올랐다.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던 그들은 결국 카메라를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청하던 중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간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친구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며 잠에서 깨곤 했고 다른 친구는 길을 걷다가 귀신이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환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의 일은 그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되었다. 그 후로도 그 귀신의 집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몇몇은 집을 철거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를 막았다. 누군가는 그 집은 그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며 중얼거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른 채 지금도 그 집을 피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초반의 어느 여름밤에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촌 마을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 우리 6명은 대학 동기였고 모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자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계획했다. 캠핑 장소로 향하는 길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마을 근처의 작은 숲속에 자리 잡고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들어봐, 이 근처에 고양이 여인이라는 전설이 있어. 그가 말했다. 이 여인은 오래전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고양이와 함께 숲속에 살게 되었대.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고 그 후로 가끔 숲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우리는 모두 웃으며 그의 이야기를 흘려들었고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씩 텐트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때때로 여자 웃음소리 같은 것이 아른거렸다. 별걸 다 신경 쓰고 있다고 나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으나 그때 갑자기 텐트 입구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누군가 우리 텐트를 열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용기를 내어 친구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텐트 안으로 어둠 속에서 고양이 눈동자 같은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눈동자는 금세 사라졌지만 나는 그 순간 강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얕은 숨을 고르며 눈을 꿋꿋이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가득한 텐트 안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던 것만 같았지만 분명 내 몸은 몇 시간 전에 겪었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나왔다. 그런데 우리 캠프 주위로 한동안 사람 발자국이 가득했다. 다른 친구들도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왔다. 분명 우리 중 누구도 어젯밤에 텐트를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이 숲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무언가로 향했다. 고양이였다.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듯한 야생 고양이였다.
우리는 그 고양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 후로 고양이 여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겪은 것을 잊고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길 바랄 뿐이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면 그 숲속의 발자국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양이의 눈동자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만 같은 느낌은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해보겠습니다. 주의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유령이나 괴이한 현상들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오래된 303호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몇 년째 빈 채로 남아있는 이곳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어느 날 그곳으로 새로 이사온 김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3호의 불운한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숙면을 취했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씨의 딸 수진이 혼자 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캐비닛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이를 부모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저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주방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간 김씨는 접시가 바닥에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접시 주위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접시를 닦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김씨 가족들은 점점 이상한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누가 복도를 걷고 있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벽에서 이상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은 일요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씨는 어딘가에서 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수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가족은 아파트 전체를 뒤졌지만 수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아파트 전체를 수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303호의 전 거주자들이 차례로 실종되거나 악몽을 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씨는 결국 이 아파트를 떠날 것을 결심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수진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친구들이 많아. 너도 같이 놀자. 김씨는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김씨 가족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 303호는 여전히 비어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소문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서 영혼들이 갇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영혼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온갖 소문과 공론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파트와 303호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누군가는 그 미스터리를 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한 곳이었다. 그 집은 아주 낡았고 전 주인은 급하게 이사를 가느라 많은 물건을 남겨둔 채 떠났다. 처음에는 조금 찜찜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집세가 저렴해서 다른 불편함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면 집안은 이상하게 싸늘해졌다.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서늘함이 있었고 때때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가끔 집 구석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작은 발걸음을 옮기듯 스르륵, 뚜버 그런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깥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욱 분명해졌다. 어느 날 밤 잠에 들려다 문득 깨고 말았다. 그 소리가 내 방 안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나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방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지만 다시 스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겨우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귀퉁이에서 작은 벽틈을 발견했다. 틈이 오래된 벽지 뒤에 숨겨져 있어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오래된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은 손쉽게 열렸다.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은 온통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안을 비춰보았다. 그곳에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이 있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살던 한 소녀가 쓴 듯 보였다.
일기에는 소녀가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발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점점 소녀는 정신적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그 소리는 소녀를 점점 가까이 다가오다 사라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써진다. 이상 견딜 수 없어 라는 문장과 함께 일기가 끝나 있었다. 나는 공기의 차가움을 느끼며 급히 그 공간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 저녁 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숨을 죽이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침대 발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나를 올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나왔다.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의문이 든다. 그 소녀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발소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아직까지 그날 밤의 소리와 공포는 여전히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